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제가 자주 좀 올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좀 바쁜 일이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21일 날이 월요일이 저 동지였잖아요. 저는 저 동지 때 깜빡하고 그 아는 도반 선생님께서 그 전날 팥죽을 사주셔갖고 먹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21일이 동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날 돼서 그 선생님이 팥죽을 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뭐 애동지라고 해서 팥죽을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새해를 동지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니까 그죠.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연말 분위기는 더더욱 안 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분위기는 더 안 나는데 올해는 아예 뭐 전혀 없어요. 연말의 분위기는.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니까. 제가 저 다음 달 1월 초에 멀리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초까지 해서 끝내놓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사 가서 또 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있을 거니까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못 올릴 수도 있고 빨리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다시 또 새로 올릴 수도 있고 영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축년 끝내놓고 할게요. 오늘 무토할 차례잖아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무토네. 음, 자, 무토는 우리가 흔히 산, 제방, 뭐 흙, 뭐 이렇게도 보죠. 어. 그러니까 무토는 목화하고 금수의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절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양과 하늘과 땅의 중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이 무토일관들을 보면 분쟁을 해결하고 한다거나 뭐 중화를 시켜준다거나 사람들 말을 잘 듣는다거나 그런 재능이 있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많이 따르는 것보다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모임 같은 거 할 때는 그 모임장은 간목이 많이 하지만 이 그 간목보다 무토일관을 중심으로 무슨 의견들이 조율이 많이 되거든요. 잘 받아주니까. 또 이 흙이기 때문에 흙은 그 이 땅은 만물을 키워주는 그 양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들이 어떤 오행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있나 없나 그렇게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조화가 깨지거나 이러면 자만심,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이 아집 이런 것들 너무 커지니까 무토일관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주 자체가 성향 자체가 뭐 어떻게든 뭐 짓밟히고 막 시련이 있고 이래야지 더 단단해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일간, 기토일간들은 고난이 많고 하더라도 조금 젊은 시절에 그 고난을 조금 역경을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제가 무토라서 어떻게 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토일관들은 만약에 그 조연한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조토가 되면 이게 화토 중탁이 되잖아요. 그럼 화토 중탁으로 해갖고 뭐 종교인 사주, 스님 사주, 뭐 역학 철학 이런 쪽으로도 또 많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일관들이 이런 쪽에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 공부가 아니더라도 종교 쪽에 뭐 신부 목사님 되시더라도 종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그렇습니다. 무토는 신축. 일단은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보면 축토가 들어왔고 신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신금 입장에서는 축토를 반기잖아. 이 축토는 신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아주 가장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토는 신금을 생해주는데 자기의 쓰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무토 입장에서는 이 동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철분이 많은 땅이라서 잘못하면 박토라고 해서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요럴 때는 뭐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건강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갖고 가셔야 된다. 뭐 그 위장장애나 뭐 이 토는 허리를 또 말하니까 허리 같은 데 조심하시고 위장장애 같은 거 조심하시고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알지만은 그렇게 지켜지지는 못하죠. 그래 기본적인 신축 일주는 그런 걸 갖고 있지만 무토가 조열한 경우라면 화기가 태양하겠죠. 그죠? 조토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무토들은 그 식신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식신상관을 아주 신약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이 상관운이라 할지라도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운은 아닙니다. 이 축토의 목적이 상관 생재를 하기 위해서 상관의 목적을 또 두고 있잖아요. 축토에 개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상관 생재가 돼서. 전체적으로 무토의 입장에는 올 한해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이고 많이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후가 어떤 쪽으로 깨져 있나 흔들려 있나 이걸 이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사실 뭐 직장을 이동한다거나 그죠? 다른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외는 있죠. 식신상관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들은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 할지라도. 자, 무자생은 기본적으로 이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재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재성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쓸 만큼의 돈은 항상 생기는 사람이야. 재성을 갖고 있고. 그 남자 같으면 뭐 일지에 배우자 공의 재성이라서 뭐 와이프 마누라 복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 다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특징을 보자면은 이렇게 안명함을 하잖아요. 축중의 개수와. 그러면 지금 이 내 비견 겁재, 내 겁재가 들어와서 내 재성과 합을 합니다. 안명합도 하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내가 재성을 끌어오는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일지의 삼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변화, 이동. 이 재기가 쉽다. 근데 이거는 삼합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동이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에 의한 변화? 급제로 인해서 내 변화가 생긴다. 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말하면 친구 때문에 친구의 도움으로 어떤 뭐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급제의 운이 갖고 있다고요. 급제의 운을. 그러면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지분을 조금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겁재가 합을 한다는 것은 신약할 때는 겁재의 합이 좋죠. 신약할 때는. 근데 신강할 때는 근데 또 상관이 떠 있잖아. 그래서 무자일주는 평탄한 한 해는 되겠지만 재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는 생긴다. 어떻게 되냐? 욕심을 내면 이 재성을 겁재한테 다 뺏기는 거고. 내가 욕심을 버린다면은 재성을 취해도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 이윤만큼은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재성을 깔고 있는 사람이, 이 재성이 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할 때는 이 합을 온전히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신약할 때야 이 합이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무토일관이 지금 만약에 무자일주가 신약하다는 가정을 봤을 때는 이렇게만 보면 신약하죠. 그러면 이럴 때 뭐 직장을 뛰쳐나가서 상관운이니까 직장 뛰쳐나가면 탈제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하지 않다면은 무자일주는 나쁘지 않다. 자기가 많이 움직이고, 자, 상관이 겁재를 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돈이 탈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나가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행을 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올해 운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것도 알고, 탈재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친구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 이 재성을 내 걸 쓰는데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 재성은 여행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라. 주말이건 뭐 아니면 뭐 월차를 내든 연차를 내든 이렇게 넣으셔갖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떠난 여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분이서 자동차 드라이브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시국에도. 그리고 사람들 많은데 안 가고 좀 조심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신약한 무자가 아니라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목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중에 간목이 목국토를 하고, 응? 병화가 화생토를 하고, 이 편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뭘 뜻하면 살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을 잘 쓰는 사람. 살을 잘 쓰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강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살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침없이 나아가는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편관을 일단은 깔고 있는 거는 뭐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이 이 살을 잘 쓰는 거예요. 자기 걸로. 무인일주들은. 그죠?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인일주들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줏대가 있고 고집이 있고. 그죠? 그런데 자, 축이는 암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하나씩만 꼽아서 보자고. 축이는 암합인데 인무병갑 있고 축개신기 있죠. 이렇게 쓰면 무기합, 병신합, 각기합 이렇게 다 합이 된다고, 장관끼리. 그래서 암합의 기능 중에 축이나 암합이 가장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러니까 요렇게 유튜브에서 요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치부하거나 그런 쪽으로 성향 몰아가면 안 되지만, 사실 이렇게 암합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연애운이죠, 연애운. 그러니까 미혼자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들어오면 나쁠 거 없죠. 연애를 하는 거니까. 근데 기혼자나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이거를 바람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한 가지만으로 보고 또 바람을 핀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보시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또 이 토의 입장에서는 관성의 합이잖아, 관성의 암합. 그래서 몰래 하는 연애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영향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만남이라서 이 연애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쪽에 세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 드러내지 못하는 거. 오늘 암자잖아요. 감출암자잖아. 그래서 드러낼 수 없고 떳떳할 수 없는 그런 합이기 때문에 그 관성의 합, 남자의 합, 여자의 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합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나치게 뭐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허세죠. 허세. 그래서 이 허세가 심해질 때는 남자든 여자든 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합의 작용으로 해서 나중에는 망신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들어올 때 사람을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연애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중립을 지키고 연애를 하셔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상관생제를 되니까 이 연애가 좋은 연애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인일주도 뭐 다른 걸 다 봐야 되지만 암합의
중점을 두고 보는 거니까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되시고, 일단 아마도 드러낼 수 없는 무슨 일들이 생긴다. 내가 무슨 계획하는 일이 생긴다. 직장에서 남몰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간목 입장에서는 이 축토가 인목이 올리면 간목이잖아. 이 간목 입장에서는 축토가 관대거든요. 관대. 관대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다고. 응? 그래서 이럴 때는 자칫하면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구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토일조들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상간운에는 말 조심. 저도 무토일관이라서 또 유튜브 상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인이 암합이 되니까 남자 문제, 직장 문제는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좋은 운일 수도 있죠. 운에 따라, 그 원국에 따라서요. 아, 전화를 꺼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끄고 있습니다. 무인까지 했죠? 무인까지 했나? 그 다음에 무진. 진동을 좀 해놓고. 자, 무진일주. 자, 무진일주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토죠. 이렇게 보면 토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금입니다. 금. 뭐 유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토도 유금이 있으면 진화금으로 되니까. 근데 이렇게 무진일주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문제는 뭐냐면 진축파 아닙니까? 이게 진축이 파잖아요. 그러면 진축의 파 위에 올라가 있는 상간이거든요. 파 위에 올라가 있는 상간. 그러면 그 축진파, 진축파 위에 상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진일주들은 꼭 조심해야 될 게, 말 조심은 무조건 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진토도 그렇고 축토도 그렇고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양지금이라고 했잖아요. 경금의 양지에서 신금의 양지에서 이 둘이 힘을 가장 잘 쓴다고요. 축지는 자양지금의 역할을 아주 잘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원국에서는 상관이 가장 힘을 받는 거거든. 상관이. 그죠? 다른 거는 다 좋고 상관의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자, 신강할 때는 상관의 힘이 써져서 나쁠 건 없죠. 아, 나쁠 건 없어요. 신간하거나 이럴 때는, 아니면 관살이 태왕하거나 아주 그럴 때는 상관의 힘이 받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상관의 힘이 너무 세면 이 그 조화가 안 되잖아요. 상관 쪽으로 기운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구설수가 생기는 거예요. 뭐 소송이나 구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무진일주들은. 근데 이런 건 소송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죠. 기왕이면 구설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 구설이나 소송이나 뭐 상관이니까 자기 위치 흔들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무진일주는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움직이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다거나 다른 장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이럴 때. 그러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구설 때문에 사람들과의 분쟁도 생길 수도 있고. 상관이 힘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경관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과 부군과의 문제, 분쟁, 직장에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다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관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남자의 문제, 일적으로도 문제, 아니면 자기가 뭐라 하죠? 동료들과의 경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파가 된다는 것은 좀 좋게 보이진 않거든. 상관의 힘이 실린다는 거니까요. 근데 아주 신강해서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무진이면 나쁘진 않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구색은 일단 가져졌어요. 신강한 구색은 그죠. 그래도 토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충발이 된다는 거거든. 토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아니라도 비겁태양을 또 성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절대 자만심 가지지 마시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성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상관이 있으면 말조심 꼭 하시고 무진일주는 그렇습니다. 토가 많으면 뭐가 됩니까? 말조심, 건강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무진일주가 이렇게 되면 구색이 이렇게 되면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갖고 들어오겠죠. 그죠? 내가 신강해지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기지만 그에 따른 문제는 여러 가지 송사는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다면은 이 상관 하나가 힘을 버틸 수가 있을까 싶네요. 이게 심각할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약할 때는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주 안 좋다는 것보다 대비할 수,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음, 그러니까 남편 아까 말했듯이 남편 직장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무호일주. 자, 무호일주는 대체로 신강하겠죠. 기본적으로 신약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무호일주는 상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신도 좋고 상관도 좋고 나쁘잖아요. 신금을 용신으로 쓰니까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어요. 준비를 해왔다면은 상관으로 해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뭔가 계획이 있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라서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원진 기문은 다 아시겠지만 탕화가 들어오잖아요. 추고 오축 탕화가 들어오면 탕화는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무월주인데 자 보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더라도 무월주는 뭐 그냥 이렇게 있더라도 축토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하계가 태양하다고 그죠? 굉장히 신강한 사주인데 축토가 들어오면 이게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 이 축토는 개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물을 각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좋더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 축토가 들어와서 이 개수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적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겁태양으로 가니까 안 좋죠. 물론. 근데 지금 합을 하고 있는데 이 탕화가 와서 폭발하고 축술미 형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걸 흔들어 준다는 거거든. 흔들어 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월주들이 신강할 확률이 높죠. 화기가 태양하고 조토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축토가 들어와도 저는 그렇게 봐요. 축토가 제 일주라서 그런 건 아니고 축토가 들어오면 이 축토가 희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축토 안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개수가 힘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문제지. 근데 힘이 있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조토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흔들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 화기태양을 열기를 적셔줄 수는 있는 거예요. 빼줄 수는 있다고.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형이고 있고 충이 있고 파가 있고 그죠? 이렇게 있다 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 형충은 깨준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흔들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충 오늘처럼 좌우충이 들어왔죠. 그러면
충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아요. 조열하니까. 조용선으로 들어오잖아요. 축토도 마찬가지라고. 내년에 상관을 쓰면서 축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축토는 이 뜨고 조열한 열기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게 조열하다고 보면 가정하면 축토는 이 개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냉하다고요. 응? 그죠? 그럼 신금이 살아있잖아. 금수로 해서. 그러면 무월주는 아무래도 신축년에도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 대신에 자기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예요. 뭔가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가정하에서 상관을 쓰고 재성을 쓴다. 그래서 형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충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 건너 가려고 개운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자, 무신 2개 남았네. 오늘 전화가 자꾸 와고 2번이나 제가 끊었는데 이거 연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편집을 못해서. 신금은 자 이렇게 되면 여기한테는 비겁이 되고 신금은 축토를 만나면 인묘가 되고 이것도 인묘가 되고 그죠? 근데 축계 신기에 신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토생금 됩니다. 토생금 다시 환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서 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양지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재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 무신일주 신축년에.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재성을 얘기하냐면 이 재성 어쨌든 건강하고 돈이죠. 그죠? 건강하고 돈이죠. 그래서 이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배운 것들 자기가 이게 문창기인이 되나? 문창기인이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배우면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기회가 되면 이거를 표출하고 분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재능을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신일주 분들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신다면은 신축년에 상담업으로 아예 나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상담업을 추천하냐?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은 별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고난이잖아요. 무신이 고난을 갖고 있고 이러면 좀 고독하죠. 아무래도 삶이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도 항상 외롭고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롭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 일주들이 있다면은 상간생제 할 때 이럴 때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가지고 있던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해가 왔다. 이 무신은 산 안에 광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광물이. 그죠? 그러면 이 광물을 꺼내서 그냥 놔두면 그냥 돌밖에 안 되죠. 바위밖에 안 되지. 근데 이걸 꺼내 쓸 수 있을 때는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무신일주들은 부자가 많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요. 이게. 그래서 무신일주분들은 신축년에는 딴 거 없습니다. 뭐 신강신약 할 것 없이 자기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거, 해왔던 거, 하고 싶었던 거를 과감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신일주. 무신일주는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냥 뭐라도 하면 다 좋아요. 과감하게 쓸 수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노력파가 돼야지
이 산안의 광물을 꺼내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노력을 많이 부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물로 나올 때는 올해 갔을 때 아주 좋게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물.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이 올해는 조금 부럽습니다. 저는. 무술이 마지막인가? 무술은 자 이것도 사명이죠. 그죠? 하고 무술 자체가 무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못됐어요. 독해요. 사람이. 독하다고 성향이. 음. 이 괴강의 대표 주자가 무술입니다. 대표 주자.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이런 언행들이 직설적이고 좀 독단적으로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편하게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여지동도 되고,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화려하죠. 이거 산맥이잖아, 산맥. 이거는 그죠? 수려하거든,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 무술일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격을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축년이 들어와서 내 설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 힘을. 그래도 이렇게 강한 괴강도 있고 간여진원도 이런 사람들이 상관을 잘못 보게 되면요. 이 상관이 나를 제어시켜주는 관을 치잖아요. 상관이, 그죠? 그러면 뭡니까? 관제구설, 말조심 꼭 하셔야 돼요. 아까 말조심하라 했지. 하여튼 그 일주하고 이 무술일주는 필히 말조심 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과격하다고 싶을 정도의 은행은 절대적으로 삼가하고 주위 동료들과 사람들과의 불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은 잘 될 거라고요. 일은 기본적으로 내 강한 힘을 빼줄 수 있는 설계해 줄 수 있는 운이 왔기 때문에 일은 잘 되지만 그 속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건 누구 때문에? 자기 본인의 성향 때문에, 성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무술일주는 이 형의 관계, 형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건 이제 뒤에 문제고, 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구설이나 관제 이런 것들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만 될 수도 있지만 이 형이 오히려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자, 충 있고 형 있잖아요. 파 있잖아요. 해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본다면은 충은 개구가 되죠. 형은 개구가 됩니다. 저는. 근데 안 된다고 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축술의 형이 개구가 안 된다는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구가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모토 입장에서는 초간에 개수가 꼭 필요하죠. 재성이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재성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재성 쓸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상관에 의해서. 상관에 의해서 재성을 쓸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내 아래 사람들이, 내 직원들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신약해서 힘이 없다면 상관, 내 아래 사람들이 속 썩이는 거고, 아래 사람들 때문에 재성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무술 개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그 무술 일주를 타고나신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자기 수양입니다, 수양. 이렇게 차라리 이 업을 갖다가 검, 경찰 이쪽으로 강한 직업으로 막 나갔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된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자고로 빠지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빨리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전화가 와갖고 몇 중간에 조금 이상하게 끊길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그 코로나인데도 움직이시겠죠? 산타 할아버지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 선물 받는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